1차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2차로 올라요. 예. 2차 전지가 어제 정말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육성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습니다. 이 못 올랐던 배경에 대해서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의 파는 매물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정부가 2차 전지 산업의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 38조 플러스 알파를 정책금융을 투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2차 전지에 뭔가 붐업을 야기시킬 만한 요인이 될 수는 있죠. 근데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돈을 쓴다라는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어디에 쓰냐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데 R&D 관련돼 가지고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는 또 사용 후 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이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이 산업에다가 돈을 또 많이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재고를 좀 쌓아 놓겠다. 말 그대로 이 리튬 같이 이렇게 지금 뭐 흑연도 마찬가지겠죠. 외부에서 자원 무기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광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치 정도의 재고를 뭐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100일분 약 3개월치까지의 광물을 좀 확보하는 데 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까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하는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이 당장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찾아보면 한 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IRA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보험 이런 쪽에다 혜택을 좀 주겠다. 요 정도 얘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혜택을 얼마나 받을까? 이 부분이 큰 힘을 내지는 못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부의 육성안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대주주 양도세 요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존의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려감으로 올해는 좀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양극재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좀 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뭐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관련된 이야기도 테이블봇을 이야기한 대로 지금 상황에서 크게 와닿는 부분은 사실 좀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상승은 일단은 오늘 시장 전체에 대한 좀 반등의 움직임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전반적인 종목들 지금 조금씩 좀 상승폭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뭐 양극재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네. 양극재 외에 뭐 다른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눈에 띌 정도로 좀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성일하이텍, 세비캠 정도가 오늘 좀 두드러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폐배터리 관련한 네. 종목들이 오늘 유독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법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폐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지금 뭐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리를 통해서 그에 대한 만약에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좀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중국을 좀 견제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버스 쪽에서는 중국의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거의 점유율 50%, 우리나라 내에서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재가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시장 역시도 LFP 배터리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라고 우려 섞인 그런 부분을 좀 제재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폐배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좀 자유롭습니다. 리튬이라든지 주요 소재들을 원재료들을 추출하기 좋은 상황인데요.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좀 추출해낼 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ESS 장치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중국은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빠르게 좀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 쪽에 대한 앞으로 환경 문제를 사실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좀 태클을 좀 걸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은 폐배터리가 2차 전지 올해 초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로는 계속 폐배터리 종목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결국은 폐배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단인 전방 수요에서 전기차 수요의 확대가 일단은 다시 회복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리유즈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일단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수혜는 폐배터리 종목이 받고 있다로 볼 수 있고 네. 그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네.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을 좀 가르는 주요 원인 뭐라고 보세요? 뭐 지금 현재 뭐 그 상황을 본다라고 하기는 전방 산업이 얼마만큼 이제 호조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의 이제 판매 둔화 때문에 가장 지금 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36.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평균 성장률이 55% 정도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성장률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경기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S&E 리서치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2차 시장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은 23.5%로 작년에 24.5%보다 1%포인트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업체 중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나마 조금 점유율이 올렸고요. 뭐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국내 업에서 이제 많이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중국을 제외한 이제 비글로벌 지역의 이제 그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0월까지 기준을 올해 누적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 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48.4%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 동기간에 이제 54%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5.5%포인트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위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유진하고 있지만 2위인 CATL가 점유율 차가 0.1%로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뭐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역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역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라는 게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 보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이제 유독 좀 두드러져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 또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해서 또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관련 주들의 오늘장 움직임 사실 보면 폐배터리 주들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좀 따로 가요. 따로 갑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들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까요? 아까 염정구수가 얘기했던 대로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시적이다. 거기에 이유는 우리 여행커 혹시 자동차 전기차 타시나요? 저 하이브리드 타요. 근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이 아니고 그냥 자동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요즘 너무 좋습니다. 인기가 좋더라고요. 연비가 두 배요, 두 배. 연비가 끝내줘요. 전기차의 사용 연한? 우리가 몇 년을 타는지 혹시 아십니까? 5년 정도라고 들었는데 7년에서 10년을 타고요. 아, 그래요? 7년, 10년을 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키로수는 한 25만 키로를 탈 수 있다라고 그럼 합니다. 일반 차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내에서 배터리 소모 기간이죠. 네. 그러니까 7년에 10년을 탈 수 있고 키로수는 25만을 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방출되는 시점은 유럽에서도 2030년 이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법안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을 통해서 재활용 얘기들이 나오는데 2030년도가 되게 되면 한 10만 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나옵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네. 그래서 아직은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지금 투자보다는 몇 년 뒤에 폐배터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이제 고수분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네. 제가 바라보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짤막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 전환의 타이밍은 유가와 금리를 판단해서 시점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주가 연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올라갈 때는 연동되는데요. 연속성을 두고 하락하면서 횡보나 하락할 때는 연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언제 고점이었을까요? 테슬라 고점이 주가가 400불 찍었을 때. 언제였죠, 그게? 21년 10월.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고점이었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21년 10월이면 금리가 거의 1% 굉장히 저금리였고요. 유가 수준에서 흐름이 최근 한 7년 동안의 고점을 돌파하는 75불을 돌파하는 시세 흐름에서 강세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싼 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했던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400불까지의 고점을 달려가는 상승이 나왔고요. 테슬라의 저점은 100불이었습니다. 22년 12월에 찍었거든요. 네. 이때 유가는 70불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22년 12월이면 금리가 어떻을까요? 인상 계속하면서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많아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유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에서 하나의 조건식이 완충됐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상승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인 2차전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이 동반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69.94, 70불 정도 움직임입니다. 네. 최소 80불 정도의 유가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전기차 관련 업종의 뭐 소재이든 뭐 완성 셀이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타이밍이다. 지표로서의 금리와 유가를 판단해서 포착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챙길 게 참 많습니다. 뭐 국내에서 뭐 이렇게 뭐 돈 투자해주고 뭐 이런 것도 진짜 하나하나 챙기 어렵고 중국에서 뭐 LFP 배터리 만들고 유럽 침투하고 뭐 이런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유가까지 챙겨가면서 테슬라도 타이밍은 챙기고. 저희 코너에서 잡아드리면 되죠. 그렇죠. 네. 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안초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전기차 수요는 유가와 연동이 된다. 그리고 임순재 고수, 차세대 2차 전지 경쟁이 치열하다. 염정 고수는 정책 효과는 좋지만 전기차 수요 회복 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테이버 고수, 배터리는 결국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시황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